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이 한류와 한식당, 우리 교민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요식업 중에서 식당 아닙니까? 식당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하시면은 외국 나와가지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이렇게 소자본 가지고도 이렇게 대박 치는 성공 사례를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 오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민들이 한 800만 명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15,000명 정도의 교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800만 명의 교민 사회 중에 한 6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어요. 뭐가 6위냐면요, 여러분. 한식당 숫자가 이 말레이시아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민은 15,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60%가 무슬림입니다. 그쵸? 근데 전 세계적으로 5위나 6위 정도의 랭크되는 이 한식당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2019년 기준에 보통 400에서 500개 정도의 한국 식당들이 지금 현지 성업 중이고요. 성업 중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로컬 차이니즈들이 이제 하는 이제 한국 식당들도 있어요. 걔들도 이제 이렇게 한국의 이 트렌드 한류를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다오레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윤성규 회장님이 이제 리더로 계시는 다오레인데, 다오레 같은 경우는 슈퍼스타 마케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입지전적이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진짜 꼬송이었어요.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지인분한테 냉장고가 없어가지고요, 부박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음료수를 거기다 재워가지고 파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대요. 근데 지금은 말레이시아 이제 한인 회장님도 한 4년 정도 하시고 교민 사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랜차이즈도 뭐 한 8개, 9개 정도 되고 성업 중이십니다. 그 두 번째로는 교촌치킨 아시죠? 교촌치킨. 교촌치킨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떡볶이, 명동 떡볶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60%가 무슬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요지를 벗어났는데, 교민이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식당 수가 400에서 500개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0%가 무슬림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뭐 말레이시아 애들이 뭐 한국 식품이나 한류라 뭐 한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게를 차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미용실뿐 아니라 식당, 뭐 모든 이제 이런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해되시죠? 쉽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성이 좀 얕죠. 깊지가 못하고 인구가 적으니까. 자, 가게를 왜 차리기 쉽냐면은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 오시면은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이 나라 현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국 디자인으로 왔다가 이제 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 끝나면은 그 이제 탁 와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왜? 100만 원짜리 가게를 차리려고 하잖아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350만 원만 있으면 가게를 얻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뭐 보증금 포함입니다. 근데 권리금이나 이런 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민들끼리 주고받는 게 이제 좀 있긴 있는데, 보통 빈 가게나 새로 이제 오픈하는 가게 같은 경우는요, 권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짜리 월세를 350만 원만 있으면 차리고 컴퍼니 하나 셋업하는데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기본적으로 450만 원만 있으면 내 가게짜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는 이제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쵸? 인테리어를 뭐 삐까뻔쩍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 거고, 대충 해가지고 뭐 진짜 깡통집 같이 새마을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아주 대박 나셨습니다. 새마을 식당은 완전 손님이 미어 터졌어요. 깡통집 같이.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틀고 숯불로 구워 먹는 이제 시스템인데 대박 났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오셨다가 애들 교육시키러 오셨다가 식당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셔갖고 대박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는 1년치 월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가게를 얻으려면 최소 1200만 원의 월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뭐 방가격, 뭐 3분의 1 가격이면 셋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 한식당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이제 떡볶이집 얘기했죠. 그 두 번째로는요, 식당을 저도 두 번 정도 해봤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회중고라는 중고 가게 가가지고 워낙 저렴하게 떼다가 차렸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유튜브 콘텐츠 찍으려고 이제 한번 셋업했다가 그냥 날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C19 때문에. 근데 뭐 그만큼 또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요. 할랄 인증을 받습니다. 할랄. 왜냐하면 60%의 무슬림 인구들이 있고요. 이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의 메카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중동에 사는 무슬림들이 그 나라에서는 못하는 그런 것들요 말레이시아 와서 해요. 그냥 말레이시아는요 무슬림들의 보물 같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웬만해서 테러가 없습니다. 한 예로 IS나 이런 애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테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중동의 스폰서들이 다 끊습니다, 계약을. 왜? 걔들이 말레이시아 와서 디즈니랜드거든요. 말레이시아가 무슬림들의 디즈니랜드.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의 이제 60%의 할랄 시장을 잡으려면 여러분, 한국에서 인증하는 KMF라는 할랄 인증이 있습니다. KMF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인증하는 자킴이라는 또 할랄 인증이 있어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요, 이 자기 나라에서 인증한 자킴이라는 무슬림 인증을 더 선호하고 믿습니다. 자료화면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인데도 이렇게 자킴이라는 이런 할랄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식당들이 뭐 서울가든이라는 뷔페 식당이 있고 종로 떡방 같은 데도 이 자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할랄 인증을 받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돼지고기는 빼야 됩니다. 할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자킴 인증을 받는 데는 보통 한 3년 정도 소요되고요. 또 돈도 한 돈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 많은 교민 사회가 있지만은 5위에서 6위 정도에 랭크되는 한국 식당의 볼륨을 갖고 있는 데가 이 말레이시아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식당의 식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솔직히. 하지만 요즘에 그 백종원 선생님 덕분에 진짜 한류의 레시피가 다 많이 오픈이 됐잖아요. 뭐 떡볶이 맛있게 하는 거, 떡볶이 환장합니다. 뭐 한국 애들이, 아니 말레이시아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요, 김치, 소주, 뭐 비빔밥, 떡볶이예요, 떡볶이. 그다음에 한국 치맥 이런 것도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하신 형님인데 이제 치킨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형님네는 이 컴퓨터, 예? 다음에 비디오 대여방을, DVD 대여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형수님이 솜씨가 참 좋아요. 똑똑하시고 굉장히 현명하신데 지혜로우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둘을 인터내셔널 보내요. 근데도 이 한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셨는데 이 치킨하우스라는 치킨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치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식들을 같이 파는데 잘 돼요. 그래서 집도 사셨고 가게도 몇 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자빠지셨는데 이제 일어나실 겁니다. 워낙 맛있어요. 치킨하우스 치킨이 굉장히 맛있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식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뭐 88 떡볶이, 김밥 이런 경우는 분식집이거든요. 그분들도 처음에는요, 그 옷 수선하는 집을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뭐 별로 이제 쉽지 않았죠. 근데 그 88 김밥 떡볶이를 하시면서 뭐 BBQ 레스토랑까지 같이 하세요. 왜? 가게 하나 차리기가 쉽다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뭐 돈 1,000만 원 벌기가 쉽습니다, 한 달에. 가게 하나에. 미용실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 오면은 뭐 저보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용실 하나 셋업, 미용실 인테리어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뭐 샴푸대, 예? 의자, 거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뭐 원장님 하면서 직원들이 와서 1, 2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한 1, 2천만 원이면 차리거든요. 뭐 좀 더 들면 한 3, 4천이면 차리죠. 근데 서울 같은 데서는 그렇게 못 차리잖아요. 웬만한 한국에서는 뭐 억 단위가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없이 진짜 와갖고 투자해갖고, 투자라고 하기도 그렇죠. 뭐 잔잔발이니까 대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막 우왕 떨면서 쓰잖아요. 잘 안 돼요. 자영업은요, 여러분, 사장님이, 자영업하는 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은요, 대가리 쳐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막 진짜 불쌍할 정도까지 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해야지 그나마 잘 돼요. 사장이 뭐 이렇게 벤츠 끌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 심리가 또 그렇더라고요. 안 와요. 진짜 벤츠 사가지고요, 내리막 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한인타운에는 여러분 벤츠의 저주가 있습니다. 벤츠의 저주. 승승장구 하시면요, 남자분들은요 대부분이 벤츠를 사시려고 하십니다. 벤츠. 40대 남자의 로망. 벤츠 뭐 S클래스 이런 거 딱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머리 깎아서 돈 많이 벌었나 봐, 뭐 짜장면 팔아도 돈 많이 벌었나 봐,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해요. 뭐 밥 팔아, 백반 삼겹살 팔아고 돈 많이 벌었나 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요, 2번 갈 거 1번 가게 되고, 1번 갈 거 아예 안 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그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얘기가 좀 3,000% 샜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벤츠 사갖고 이렇게 내리막 타시는 분들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벤츠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BMW는 괜찮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케파에 비해 식당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다들 밥은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한류의 덕이죠, 한류의 덕. 또 한식이 좀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는 또 일본 식당도 많거든요. 근데 일본 식당 가잖아요, 굉장히 고가예요. 한식보다 더 비싸. 근데 뭐 스키다시나 이 새끼들은 물도 돈을 받아요, 물도.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접목하셔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든지 이제 손님들이랑 더 클로스해지고 퍼주고 망한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오시면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직원이나 매니저로 일하시다가 이제 현지 공부를 쫙 하신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후에 자기 사업을 딱 시작하셔가지고 승승장구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분들 보고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 미용실 케이스인데요, 제가 친한 원장님입니다. 그 원장님 직원으로 왔어요. 되게 친했대요. 그랬는데 또 바로 옆에다가 차리는 새끼는 뭐야, 그거.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원장님, 본 원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 집어도 줘, 워킹 퍼밋 해줘, 월급 줘 했더니 챙겨줬더니 친하다고 그걸 또 바로 옆에다가 차려요. 옆에다가. 예? 한 200m, 300m 정도 차이가 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이 거리가 된다면 이해하지만, 그 바로 옆에다 차리면요, 그거는 진짜 개새끼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적 같은 일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서로 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고요. 교민 사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막 그래 해봐야 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게 다 베풀고 사시고 좋게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사람 뒤통수 까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잘 깔 거야, 그런 사람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그래, 친했던 사이끼리도 그래 까는데, 모르는 사람은 뒤통수 더 잘 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더란 얘기예요. 뭐, 식당 얘기하다가 이제 미용실 얘기까지 하고 자꾸 이 두 TV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오래 못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식당도 똑같아요. 이렇게 직원으로 왔다가 뭐 다 배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싹 해갖고 옆에다가 탁 차린 경우가 있어요. 뭐 잘 된다 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속상해요. 막 진짜 때려 죽이고 싶고. 하지만 진짜 큰 그릇이고 마음이 넓고 성공하신 분들은요, 그냥 천에 들어 두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고사해요. 알아서. 왜? 그 내공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는 자영업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렇게 현명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리고 이 오너 입장에서도 그걸 너무 나무랄 필요도 없어. 그냥 아유,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런 건 지켜야 돼요. 똑똑하고 현명하지만 사람으로서 그 바로 옆에다 차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봐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직원들을 안 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뒤통수를 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 오래 살다 보면요, 그런 경험들 다 한두 번들은 있을 거예요. 마음 다쳐요, 솔직히. 근데 지나고 보잖아요. 이 마음이, 이 심장이 굉장히 소프트해졌거든요. 근데 이 스크래치 팍팍 나다 보면요, 구둑살이 베개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다 내 탓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본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준 것 뿐이야. 바라지도 않지만은,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뒤통수는 안 깠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제 영상 보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찔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하늘이 다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지나가고 이 말레이시아는 이 시장이 작다 했잖아요. 자기의 특별한 그런 거 없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요, 다 돌아가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 가갖고 뭐 경비하고 노가다 뛰고, 또 부모님이 잘 사시면 또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레이시아가 쉽진 않습니다. 이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 10년 이상 자기 사업 하시면서 이렇게 뭐 승승장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를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참고로 저는 15년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뭐 많이 내려놓고 집사람이랑 그냥 둘이 이제 직원들 가르치면서 오손도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이 저를 힘들게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 욕심이. 그러니까는 좀 내려놔야 돼. 좀 많이. 그리고 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큰 돈 안 듭니다. 말레이시아 오시잖아요. 의식주가 싸다 했잖아요. 뭐 저야 이거 뭐 어떻게 옆에서 이제 막 펌프질 해갖고 경매로 하나 산 건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집이 넓잖아요, 여러분. 집이 넓으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 작은 집에 살 때가 매일 옥탁톡탁 보드 끼고 그랬던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큰 집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뭐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뭐 재미있었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굉장히 스타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